안녕하세요, 모터플렉스 홍석준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특별한 자리인데요. 이 BMW 그룹 안에서 미니가 가장 먼저 전동화 바람을 불러올 거라고 하죠. 그게 지금 제 눈앞에 있습니다. 와, 함께 살펴보시죠. 자, 조만간 제 뒤에 있는 두 차들 곧 사전 계약을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출시하기 전에 제가 미리 살펴보러 온 건데,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3도어 먼저 살펴보시면은 이 차 지금 4세대로 거듭난 거예요. 코드네임은 J01인데 이 차 이전에 3세대가 2014년에 출시했으니까 벌써 10년이 된 차를 드디어 이렇게 새롭게 변신시킨 겁니다. 그래서 더 새로운 점들이 많아요. 근데 신기한 거는 일단 이 겉모습, 딱 멀리서 봤을 때 이 느낌을 보셔야 돼요. 벨트 라인이 이렇게 높게 유지되죠. 그리고 이 위쪽으로 반듯하게 지붕 라인이 쭉 이어지면서 이 독특한 미니의 실루엣을 고스란히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앞에 범퍼 라인들도 옛날 그 라인 고스란히 살려놓고 있어요. 여기 안에 디테일들 요소들 유지를 하면서 미니의 귀여움을 담고 있는데요. 동그란 헤드램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그릴 보이세요? 이게 웅이아빠 이전에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이 웅이아빠 그릴을 갖게 되면서 돌멩이 소리가 많았는데, 이게 지금 이 신형이 나오기 전에 빌드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신형 완전히 새롭게 변한 실루엣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 웅이아빠 에디션도 한층 차에 잘 녹아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는 SE, 그러니까 전기차 버전이기 때문에 이 앞에가 다 막혀 있는 게 또 보이죠. 한결 깔끔해 보여요. 이렇게 깔끔해 보이는 데는 안쪽에 있는 캐릭터 라인들이 전부 다 다듬어졌어요. 예전에는 그 미니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한답시고 조금은 좀 번잡하게 그 라인이 다 그려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차체 표면을 이루고 있는 라인들이 전부 다 정돈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엄청나게 매끈해요. 이 옆모습으로 흘러가면서도 그런 매끈함들은 쭉 이어져가지고, 심지어 여기 손잡이도 이렇게 다 들어가 있죠. 이런 부분들 알 수가 있고, 옛날부터 이어져 오던 건데 이렇게 A필러도 매끈한데 여기 유리 B필러 쪽에 이렇게 프레임리스로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깔끔하게 잘 매끈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죠. 근데 멀리서 봤을 때 제가 엣지가 들어간 부분을 한 부분 발견했는데, 이 아래쪽에 움푹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예전의 미니보다 조금 더 강력하게 엣지를 넣어놓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확실히 이 매끈한 차체에다가 이런 엣지를 강하게 넣어놓으니까 대비가 아주 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크게 바뀐 거는 이 휠인데, 이것도 약간 복선이 있달까요? 요번에 새로 나오는 그 클럽맨 파이널 에디션이나 그 언톨드 에디션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런 휠 모양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 미니를 봤으면은 이 휠이랑 타이어가 이루는 조합들도 약간 동글동글한 이미지였는데, 오히려 전체적인 매끈함을 가져가면서 이 휠에서 조금 더 강력한 엣지를 좀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네요. 충분히 크고 휠을 꽉 채우고 있어서 멋도 있어요. 자, 뒷모습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옆에서 확인할 게 또 있는데,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어요. 이번에는 이 A필러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인데, 예전에 3세대까지는 그 전통적인 실루엣을 유지한다고 해가지고 A필러가 바짝 세워진 게 미니의 가장 클래식한 디자인의 첫 번째 요소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A필러를 바짝 눕혀놨어요. 이런 차가 없진 않았거든요, 미니에. 옛날에 미니 쿠퍼 쿠페라는 차에서 A필러가 이렇게 누워있던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기본에도 이렇게 누워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뒷모습도 좀 보실까요? 뒷모습 어때요, 여러분? 이게 사실 이 사진이 유출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 뒷모습, 이거 스파이더맨 뭐 그런 느낌 닮은 이런 리어램프 영상이 먼저 공개가 되면서 사람들이 약간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그 이후로 벌써 3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이 리어램프 디자인도 조금은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디지털 시대로 완전히 넘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유니언 잭도 이렇게 픽셀 디자인으로 쫑쫑쫑쫑 들어간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딱 보면은 이게 유니언 잭이라고 불빛만 봐서는 알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인데, 진짜 신기하게 이렇게 스파이더맨 같이 부채꼴로 펼쳐놓은 모양 덕분에 이게 결과적으로는 유니언 잭처럼 보이는 효과를 만들어냈다는 거. 디자인적으로 멋진 요소 같아요. 멀리서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확 다가와가지고 그 이상하다는 느낌은 별로 들지 않아요. 역시 차는 실물로 봐야 된다. 예전에는 이 램프가 안쪽으로 침범해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 트렁크 리드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열었을 때
이게 같이 올라오나? 아니네. 따로 되네. 완전히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이 일체감을 줬었는데 막상 열었을 때는 이렇게 또 분리되어 있는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뭐 트렁크 연 김에 이것도 보자면은 일단 전동 트렁크는 빠져 있습니다. 이 차 지금 미니 쿠퍼 SE, 그러니까 전기차 중에서도 상위 트림이라서 좀 비싼 트림인데 여기에 빠져 있다는 거는 3도어에는 전동식 트렁크가 절대로 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트렁크는 기존의 3세대 해치백이랑 트렁크 공간 자체는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전동식 아닌 거 확인. 통. 자, 이번에 실내를 좀 보실까요? 이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와, 실내 공간은 진짜 완전히 달라졌구나. 그러니까 외모 자체는 그 옛날에 갖고 오던 헤리티지, 클래식한 요소들을 고스란히 살려가지고 그냥 크게 얼핏 봤을 때는 변한 거를 모르겠다라고 느껴질 만큼 그 디자인 전통을 유지해 왔는데 실내만큼은 와, 미래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미니가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구나를 느낄 수 있는데 거기에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하는 게 아무래도 이 디스플레이겠죠. 전반적으로 달라졌지만 이 디스플레이가 그런 역할을 가장 크게 합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 9.44인치 디스플레이고요. 그러니까 미니가 이 원형 디자인을 가져가기 위해서 지난 오랜 시간 동안 디자인 헤리티지를 가져왔잖아요. 이걸 비로소 디스플레이로 가득 채우면서 가장 완벽하게 구현을 해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디스플레이 패널이요, 삼성이랑 개발 단계에서 같이 협업을 하면서 삼성 자체에서 OLED 패널을 납품받거든요. 일단 화면 자체가 너무 쨍한 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고요. 터치 감각 같은 것들도 좋고요. 예전에 들어가 있던 이런 기본 옵션 같은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더 크게 볼 수 있다는 게 또 가장 큰 장점이네요. 기존에 미니를 타시던 분들이 이 화면 자체가 작다는 거에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많았는데 전부 다 이 커다란 디스플레이를 넣는 걸 약간 염두에 두고 좀 빌드업을 해봤던 게 아닌가. 어쨌든 이 디스플레이는 너무나 미래적인 요소로 빡 다가오고요. 전반적인 디자인 기조도 옛날에 미니가 가져갔던 헤리티지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는 이런 최첨단 기능이랑 친환경 요소들을 많이 접목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요즘 나오는 차들에 이런 직물 같은 요소들 많이 사용하는 거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미니가 유난히 그걸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에 대시보드를 감싸고 있는 것들,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딱딱한 플라스틱을 덮어놓는 것보다 이런 따뜻한 직물 소재를 덮어놓는 게 훨씬 더 만족감을 많이 받게 해주거든요. 지금 이런 소재를 실내 곳곳에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작 손이 가장 많이 닿는 이런 스티어링 휠이나 앉아있는 이런 시트 같은 것들은 오히려 가죽 품질이 더 좋아진 것 같이 느껴질 정도고요. 소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여기 직물들 사용한 거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를 뿌려주거든요. 여기 플라스틱 부분 봐봐요. 이런 데는 빛이 스며들어도 그렇게 예쁘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데 여기 직물에다가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를 쏴주니까 이게 느낌이 되게 색다르네요. 은은하게 딱 스며들면서 빛이 발산되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고급스럽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냥 원형인 줄 알았는데 3스포크긴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대박이다. 여기 보통 플라스틱 파츠나 금속으로 덧대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직물로 돼 있어요. 근데 직물인 걸 알고도 만져보니까 너무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플라스틱이거나 다른 건 줄 알았는데 이 텐션을 엄청 단단하게 당겨놔가지고 만져지는 느낌도 좋고, 어쨌든 이 모양 자체를 스포티하게 잘 가져갈 수 있었던데 직물을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작 버튼들, 실제로 필요한 것들은 여기다가 아날로그 버튼들로 잘 빼어놨는데요. 여기 특히 우리가 반가워할 것들은 이 볼륨 노브 같은 거, 이런 거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면 진짜 좀 한숨 나오거든요. 미니는 아주 정갈하게 잘 배치를 해놨고, 이 주행 모드인 줄 알았는데 주행 모드가 아니고, 우리가 미니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내 이 무드 등 색깔을 바꿀 수 있는 버튼이 여기에 바로 나와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걸로 아예 익스피리언스라는 기능으로 더 확대 적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내 분위기의 테마 자체를 이 버튼으로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시동 버튼은 옛날에 딸깍딸깍이었는데 아예 돌리는 버튼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시동을 돌려서 시동을 거는 것 자체가 클래식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아래 센터 터널도 예전에 미니 타시는 분들은 이 실내 수납 공간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볼멘 소리를 정말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핸드폰 충전 패드가 정말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에 그 개발 모토 있잖아요. 성인 4명이 가장 편하게 앉을 수 있다. 그 모토에 맞춰가지고 이 2열 공간도 살펴봐야 되는데 그건 아까 제가 미리 앉아봤습니다. 영상이 있는데 그거 보시면 진짜 충분하게 앉을 수 있어요. 저 성인 188 남성이고요. 앉은 키가 좀 커요. 앉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볼 차는 이 미니 컨트리맨 신형입니다. 한눈에 엄청나게 커진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번 세대가 3세대인데요. 코드명은 U25입니다. 여기에 지금 적용된 차체가 어떤 거냐면은 FAAR 플랫폼이거든요. BMW X1이랑 공유하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이 차체 크기부터 아셔야 될 게 역대 가장 큰 컨트리맨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소형 SUV 카테고리였는데 이번에 4,400mm를 넘기는 크기가 되면서 이제 준중형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엄청나게 커졌어요. 이전 대비해서는 130mm나 늘어난 크기고요. 일단 이 앞에서부터 보면은 넓이가 엄청나게 큰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커지면서 차체 안에 들어간 디자인 요소들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둥글둥글한 이미지에서 점점 각져지는 이미지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세대 때는 아주 동글동글한 컨트리맨이었고 2세대 때는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조금 더 러기드한 디자인 요소를 넣으면서 각져지는 이미지를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그 빌드업 끝자락에 지금 이 차가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인 위에도 보시면은 옛날에도 이런 디자인 요소들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더 부각돼서 볼록 튀어나왔고요. 힘이 서려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여기 캐릭터 라인도 완전히 좀 선명한 이미지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붉은 캐릭터 라인들을 덧대면서 각진 이미지를 비로소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는데 앞쪽으로 뚝뚝 떨어지는 이런 라인들 각져진 게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백미는 헤드램프인데 헤드램프가 이제는 원형이라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각진 이미지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의 컨트리맨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차가 여전히 SUV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앞쪽에 이렇게 러기드한 범퍼 디자인도 덧대고 있네요. 그리고 이 차는 SE 전기차 버전이기 때문에 앞에는 다 막혀 있고요. 여기 앞에는 ADAS를 위한 레이더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옆모습을 보시면은 예전에 그 미니 컨트리맨이 가지고 있던 실루엣들을 고스란히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도어는 이번에 A필러가 상당히 많이 누우면서 실루엣이 조금은 바뀌어가는 이미지를 볼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컨트리맨은 조금 더 각진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A필러가 거의 유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루엣 자체가 그냥 예전의 컨트리맨이랑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단순히 보면은 크기가 커진 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만드는 요소가 어떤 면이냐면요, 전체적인 비율이 좋았다는 거예요. 여기 휠 아치 보시면은 예전에는 이 휠 클레딩이 조금 더 두툼하게 확 올라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니스러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니 3도어에서 바람을 훅 불어가지고 차체 크기를 부풀려 놓은 듯한 이미지만 강조했었다면은 이번에는 확실히 SUV다움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건데 휠 클레딩이 이렇게 얇아졌죠. 그리고 휠 플랫이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차체가 미니인데 커 보여. 이렇게 커 보이는 미니를 만들 수 있다니. 그리고 뒤에 팬더 같은 것들도 이렇게 부풀려 나가지고 존재감이 진짜 상당히 좋습니다. 휠을 좀 보시면은 일단 19인치를 사용하고 있고 앞뒤 사이즈 모두 다 245mm 타이어를 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미니 컨트리맨이 얼마나 커졌는지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휠도 조금 더 플랫한 이미지로 바뀌어가면서 차체가 좀 더 봉긋해 보이게 이 차체 크기를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스포티함을 잃지 않게 이렇게 바람개비 모양으로 예쁘게 잘 넣어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 컨트리맨 하면은 가장 특징적인 요소 있잖아요. 여기 쿼터글라스가 딱 네모나게 커다랗게 나오는 거를 예전이나 지금이나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러기드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루프 색깔이랑 똑같은 차체 색깔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올포가 옛날에는 저기 앞쪽에 있었어. 근데 이제는 여기로 옮겨왔네요. 근데 예전 대비해가지고 쿼터글라스가 조금 더 작아진 것 때문에 실내에서는 개방감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돼 있네요. 마지막으로 컨트리맨 뒷모습을 좀 보시면은 누가 봐도 컨트리맨인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어오던 그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고스란히 잘 살려놓았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점들은 이 실루엣, 비율 같은 거에서 고스란히 가져가는데 안을 뜯어보면은 또 되게 많이 다릅니다. 여기 리어 램프만 봐도 예전보다 바깥쪽으로 확 밀어놨고 안쪽에 3도어 마찬가지로 픽셀 디자인으로 다 나눠놨죠. 근데 이것도 유니언 잭을 고스란히 살려놨지만 전체적인 이미지를 봤을 때 유니언 잭이 이게 생각이 난다는 거지 딱 이것만 떼어놓고 봤을 때는 유니언 잭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심플하게 해놨어요. 근데 알 수 있다? 되게 신기하네. 여기가 둥글게 이어지는데 그 끝자락에 리어램프가 부쑥 튀어나와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 또 움푹 들어간 이런 라인들이 이렇게 대비를 이루면서 차체도 볼륨감이 더 있어 보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유행하는 디자인이 양쪽을 이어놓는 램프 디자인이 유행인데 이 컨트리맨에까지 그렇게 하기는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반면에 SUV들이 이 커다란 차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세로형의 리어램프를 넣어놓는 게 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컨트리맨은
누가 봐도 조금 더 큰 차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디자인 요소를 채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래쪽에 있는 이런 반사판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세로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조금 더 차체가 커 보이고요. 이 차체 색깔을 이 범퍼 중간까지 이어놓으면서 그런 점들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러기드한 이미지를 넣기 위해서 아래쪽에 스키드 플레이트 같은 메탈 느낌의 소재를 덧대놓은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컨트리맨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3도어나 다른 차들 대비해서는 또 느낌이 확 다르네요. 그러니까 이 안을 채우고 있는 요소들을 다 살펴봤을 때는 여전히 삼성 디스플레이랑 같이 만든 이 디스플레이 똑같은데요. 이게 들어가 있는 크기 자체가 확실히 차체가 엄청 커졌잖아요. 그래서 3도어에서는 이 디스플레이가 엄청 크게 느껴졌었는데 여기서는 아주 크다는 느낌이 또 들지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이 직물 소재 위쪽으로 여기 이렇게 조명을 쏴주죠. 그러니까 앰비언트 라이트를 가장 감각적으로 뽑아내기 위해서 이 컨트리맨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런 패턴들은 대시보드 상단에도 똑같이 패턴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스피커 그릴, 그 옆에 있는 이 직물 소재까지도 이거 보이세요 여러분? 이거 대박이야 진짜. 직물 소재를 이렇게 감각적으로 풀어낸 브랜드가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아주 감각적으로 파란색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황토 색깔 빛으로 뿜어져 나오는 거, 이런 거 정말 멋있고요. 이런 색깔이 또 시트로도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시트 색감도 상당히 좋은데 이 가죽 느낌 자체도 직물이랑 확실히 대비되게 엄청 보들보들한 이런 시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3도어보다 훨씬 더 푸근한 이 시트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얼마 전에 제가 컨트리맨 전 세대를 탔었는데 그것보다도 시트가 훨씬 푸근하고 좋아요. 그래서 체구가 훨씬 큰 사람들도 편안하게 앉을 수 있을 만큼의 시트 넓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3도어랑 완전히 똑같이 되어 있는데 2스포크인 것처럼 생긴 3스포크 스티어링입니다. 미니 타시는 분들, 평상시에 여기 센터 터널 이거 수납 공간 굉장히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컨트리맨에서 많은 개선을 이뤘습니다. 여기 위쪽에 충전 패드가 이렇게 있고요. 드디어 거치를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충전 패드가 들어갔고요. 이 아래쪽에도 충분히 넉넉한 수납 공간이 있고요. 컵홀더 2개 완전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열리나? 그러니까 똑같이 이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런 디자인 요소를 넣어가지고 아기자기한 소품 같은 것들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는 좀 더 큰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가지고 좀 더 폭넓게 활용도를 가져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컨트리맨 2열로 넘어왔는데요. 이 공간에서 확실히 이전 세대보다 많이 넓어졌다는 걸 확 느낄 수가 있는 게 일단 이 폭이에요. 예전에 컨트리맨을 탔을 때는 저 같은 성인 남자 2명이 앉아있을 때 약간 어깨가 다 닿을까 그런 걱정들이 들 정도로 바짝 붙어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그런 느낌이 완전히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디테일 요소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 2열 도어에 붙어있는 직물 소재, 이거 1열에서부터 똑같은 소재로 사용하긴 하는데 맨 앞에는 파란색이었다가 점점 황토 색깔 빛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2열 공간에서는 완전한 황토 색깔 빛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진짜 디테일적으로 아주 훌륭하고요. 무릎 공간은 지금 제 내리는 시트라서 아주 뒤쪽으로 밀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앉을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보기에 좀 그럴 수 있지만 되게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정도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188의 키를 가진 성인 남자고요. 제가 이렇게 앉았을 때 일반적으로 이 2열에 머리 공간이 이렇게 남는 차가 별로 없어요. 심지어 에스컬레이드의 2열 공간에 앉아있더라도 머리가 약간 닿거든요. 근데 지금 컨트리맨 보세요. 머리 공간이 이 정도 남아요. 그리고 앉아있을 때 이 등받이 각도가 중요한데 지금 컨트리맨의 등받이 각도 충분히 편하네요. 제가 멀리 가더라도 이거는 지금보다 앞으로 갈 거고 무릎 공간이며 머리 공간이며 시트 등받이 각도며 불편하게 느껴지는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누가 앉아도 편안하게 앉을 수 있을 만한 공간이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차의 스펙,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들을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3도어 전기차 버전 같은 경우에는 전기 모터가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쿠퍼 E 트림이 있고 쿠퍼 SE 트림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전기 모터도 다르고 배터리 용량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기본형 쿠퍼 E 같은 경우에는 184마력을 발휘해요. 기존이랑 완전히 동일한 수치고요. 배터리는 40.7kWh를 탑재한다고 합니다. 기존 대비해서 8kWh 정도의 더 큰 용량의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WLTP 기준으로는 305km를 달릴 수 있다고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에서 200km 이상을 달릴 수 있는 미니 일렉트릭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SE 버전, 조금 더 고성능 버전 같은 경우에는 54.2kWh 배터리를 넣었고요. 전기 모터는 215마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주행거리는 WLTP 기준으로 402km를 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 갖고 들어왔을 때 200km 중반 정도를 기록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진짜 탈만한 소형 전기차가 나오는 셈이거든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컨트리맨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로운 플랫폼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BMW iX1이랑도 완전히 차체를 공유합니다. 파워트레인 같은 것들도 거의 공유를 하는데요.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쿠퍼 E 191마력을 발휘하고요. 쿠퍼 SE 같은 경우에는 313마력을 발휘합니다. 듀얼 모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배터리는 66.7kWh가 들어가는데 이게 일단 WLTP 기준으로는 464km, 그리고 SE 같은 경우에는 433km를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iX1이 인증받은 수치를 보면은 300km대 초반에서 국내 인증 거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니까 컨트리맨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비로소 좀 탈만한 소형 전기 SUV가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여기까지 살펴본 거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가격은 일단 공개된 게 없는데 일단 이거를 바탕으로 JCW 버전도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나중에 공개가 되면은 한 번 더 영상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